오늘 할 거는요, 이제 저희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약간의 그 테스트를 좀 할 거 하거든요. 근데 뭐, 날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날 숨기고 싶어,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제 볼펜하고 A4 용지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요,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비가 오는 날에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는데요. 자, 졸라매는 안 돼요. 저 졸라매는 누구냐면요, 막대기로 그려진 사람 있죠. 머리만 이따만하게 있고 몸은 말라가지고 막대기만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은 졸라맨이라고 부르거든요. 졸라맨 사람은 안 되고 살이 다 붙어있는 팔다리 손이 다 붙어있는 그 사람을 그려주실 거예요. 자, 비 오는 날 사람을 지금 그려주세요. 네. 상관없어요. 누구를 그리든 상관없고 전신을 그려주세요. 전신으로 비 오는 날에 사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참고로 못 그리셔도 됩니다. 다들 그림 실력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시험 본다는 네, 다들 시험 보시면 되게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험은 안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 첫 번째 가셔요. 첫 번째 그럴까요? 자, 본인 그림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그리셨나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떠오른 대로 바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아니, 내는 거 아니에요. 제출하지 마세요. 진짜 시험인 줄 아셨나봐요. 그나마 다행이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 아, 그럼요. 이거는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내 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다 그리셨나요? 네, 그럼 저희 진행을 할게요. 혹시 이게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이게 무슨 검사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이 검사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심리검사 중에서도 무슨 검사인지 다행히들 모르시네요.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 검사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양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걸로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의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 전신이 다 있나요? 혹시 전신 없으신 분, 뭐 붕 떠 있거나 다리가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계신가요? 자, 없으세요. 전신을 다 그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자, 비 안 그리신 분 계신가요? 자, 비 속의 우산이에요. 비 오는 날의 우산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사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비를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자, 비 안 그리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비를 안 그리셨네요. 자, 무슨 비라고 생각하세요, 비를? 비가 내린다면? 주룩주룩 내리는 주룩주룩 내리는 어떤 비요? 여름비, 여름 장맛비. 여름 장맛비네요. 자, 장맛비 말고 다른 비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별비, 소녀 감사합니다. 네. 또 무슨 비 있으세요? 네. 낙엽비. 저쪽은 혹시 시민들이세요? 네, 또 어떤 비 있으세요? 다 그냥 소낙비, 또 장맛비, 이슬비, 아니면 가랑비. 네. 자, 비의 종류에 따라서 스트레스 양이거든요. 장맛비는 한 번에 확 왔다 가는 스트레스예요. 계속 내리는 비가 아니라 장마가 한 차만 왔다 지나가잖아요. 한 번 스트레스가 오면 엄청나게 와요. 근데 지나가면 또 괜찮아져요. 이슬비, 가랑비는요, 늘 나한테 스트레스가 와요. 조용조용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성화된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여우비나 아니면 뭐 그 낙엽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녀 감성의 소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내리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라는 대처물이 첫 번째, 우산. 자, 우산 없으신 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그냥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자, 스트레스는 비예요. 비가 내릴 때 만약에 내가 이슬비를 계속 맞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이고요. 우산은 없어. 장맛비야. 한번 확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자, 박사님 무슨 비죠? 비 종류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산도 없어요. 자, 그림 속에 박사님 오늘 이제 파헤쳐주세요. 그림 실력이 작품이에요. 집중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산이 없잖아요. 우산이 없으면 이 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네.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스트레스에 그냥 바로 노출되어 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위에 우산이 있어야지 스트레스 내리면 내가 한번 탁 걸러주거든요. 두 번째로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산 말고 우비, 장화. 혹시 우비랑 장화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장화. 네, 이쪽. 네, 괜찮아요. 자, 장화 신어서 장화 신었잖아요. 비 오는 날 장화. 되게 잘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잘 그리셨는데요. 자, 비 오는 날에 우산까지에다가 장화까지 신었잖아요. 스트레스가 와도 대처하는 양식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비까지 입었으면 철저하게 난 스트레스를 겪어도 괜찮아. 다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모르든지 풀어간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이 낯선 분은 누구실까요? 그 누군가 제가 쓰는 것보다 누가 씌워주면 좋겠어요. 씌워주는 게 있어요. 자, 우산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신 분도 계시나요, 혹시? 네. 자, 우산 안에 한 분이 더 계시는 건요. 내 스트레스 포함,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까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풀 수 있고 내 우산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든 것들 내가 가져와서 내 것으로 와서 또 풀어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사람이 보이잖아요.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팔을 벌리고 있어요. 다 나에게로 오라겠죠. 다 나에게로 오라고 팔을 벌리고 있어요. 자, 눈 보면 알죠? 자, 눈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자, 이분은요, 우리 달빛 선생님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림 속에서. 대처물은 물론 있죠. 우산 쓰고 있죠. 다 벌리고 있죠. 나에게로 다 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꽃이에요. 자, 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거든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빛 선생님을 보면 사랑을 듬뿍
그래서 존재감에 대한 표현력, 표현하고 싶은 사람. 이제 이 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혹시 눈을 안 그리신 분 계신가요? 네. 자, 눈을 안 그리신 분들은요, 사실은 눈은 대인관계예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 근래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사람이라는 대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눈을 안 그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쭉 간다라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대인 기피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내가 뜨고 있는지, 혹시나 그 모습 중에서 뒷모습을 그리신 분도 계신가요? 네,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뒷모습은 보기 싫어해요. 다. 나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해서 뒷모습을 돌려서 그리거든요. 어쨌든 앞모습을 그리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처물이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우산 안 그리신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푸세요? 따로 푸는 방법은 없고 음악. 아, 음악으로. 네, 지인이시죠? 같이 오신 분. 친구 잘 만나셨네요. 같이 있으면 같이 풀리실 거예요. 우산이 없으신 분요, 주변에 보셨을 때 우산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친하게 되시면 돼요. 그분하고 있으면 그 우산으로 그걸 씌워주거든요. 또 한 가지, 우산 중에서도 크기가 큰 우산과 작은 우산이 있어요. 자, 큰 우산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아도 괜찮죠. 근데 우산이 너무 작으면 자기 몸만 겨우겨우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긴 하나 완전하게 100%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건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은 없으시네요. 약간의 좀 회피이기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좀 건물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혹시 내 그림을 좀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선물 2개 주신대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림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로 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본인이세요. 자, 본인의 표정을 봤을 때 되게 쓸쓸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림 속의 표정은 나의 지금 현재의 기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내가 현재의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지나고 싶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도 해요. 저희가 그림 중에 그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현재예요. 현재 지금을 바라보는 거지만 이게 왼쪽으로 치우치면 과거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옛 추억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래로 가는 거는 현실을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쓸쓸하대요. 요즘 아마 아까 비 오는 그것도 있고 우산도 안 그리신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으나 지금은 매우 좀 지쳐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지쳐있어서 좀 토닥토닥거림이 좀 필요한 시기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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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만 더 오시면은, 네. 이거 그림인데 네. 너무 나가 네네네. 비가 꽂히고 네. 꽃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꽃피는 아까 여우비, 낙엽비는 상상력이 풍부하시거나 창의적이신 분들이 약간 예술가적인 분들이 그런 비를 많이 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듣지는 않고요. 근데 옆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모습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뒷모습은 부정적이에요. 그럼 옆모습은 양가적이라고 해서 좋았거나 싫었거나가 반복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 양극단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의 양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이 굉장히 작거든요. 보통 성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를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분의 그림은 굉장히 작아서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이기도 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좀 위축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요? 아,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네, 자, 가로등 밑에 서 있어요. 자,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어요. 자, 가로등은요, 불빛이잖아요. 불빛 자체는 온정성을 뜻하거든요. 따뜻함. 뭔가 지금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상대가 지금 본인이 아니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누굴 투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사한 대상한테 온정성을 내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정일 수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사랑에 대한 부분과 뭔가 이 양가적인 부분이 좀 보여지면서 좀 자존감이 좀 낮은 느낌이 들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다른 어떤 여성의 모습이 투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지면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림 한 줄로 해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이거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안정이 안 돼서 뭉떠있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밑에 기저선을 그려서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 연락처로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번만 더요? 아니 아까 유부시 선생님이 들으셨는데 그냥 앉으셔가지고 네네 같이 보세요. 네네. 네. 네. 와우. 선생님은 어느 쪽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선생님이세요? 남자. 네. 자, 다리가 없어요. 네. 요즘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는 뭐냐면요. 좀에 내가 뭔가 묶여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다리가 있어야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리가 없으면 좀 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뭔가 부딪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혼자이기보다는 또 이 우산 속에는 둘이 같이 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거는 앞면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인 여자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양가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이 여자분에 대해서 양가적으로 느낀다는 거겠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감정들이 복잡 미묘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팔을 잡고 있잖아요. 이 우산 하나 잡고 있고 네, 받쳐주고 있어요. 약간 이 여자분이 비를 안 맞게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조금 충동적인 부분도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부분이 가끔씩 있을 수 있거든요. 즉흥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지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을 봤을 때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100% 사람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눈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고 진드간이 보는 성향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늘 스트레스라고 써있네요. 근데 우산이 있어서 이 큰 우산으로는 사실은 조금 비좁아 보여요. 이 두 분이 서 있기에는 좀 비좁아 보이긴 하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는 하나 그래도 조금 감당할 수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용감한 유부식 선생님은 이거 선물인데요. 딱 하나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그 배터리 휴대폰 외장 배터리. 근데 이거 특별히 그 유영준 박사님께서 협찬해 주신 것 오늘 유부식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이게 검사라는 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심각한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털어내고
대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